스터디 이제 이해찬인데요. 원래 이제 오늘 그때 이제 미토콘드리아 얘기하고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때 그 치료 우리가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뭐 먹는 것부터 해서 한번 그걸 살펴보려고 했었어요. 이제 그 준비 중에 있었는데 최근 알다시피 요즘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 지금 펜벤다졸하고 알벤다졸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이제 좀 주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제목은 이제 이렇고요. 이분이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조 디펜스라는 분인데 미국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저번 이제 얘기를 해서 간단히 하면 저분이 한 2010년 16년 말에 소세포 폐암이라는 그 암을 진단받고 그리고 이제 그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서 그 임상 그 시험에 참여하게 돼요. 임상 시험에 참여하게 되는데 알다시피 여기 이제 임상 시험을 참여하게 되면 원래 이제 다른 약물을 못 쓴다라는 서약을 이제 받고 시작을 하는데 이분은 중간에 다른 약을 썼어요. 그 지인 중에서 수의사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 구충제로 쓰이는 펜벤다졸이라는 약을 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개월 후에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사망했다고 하고요. 이 본인이 이렇게 이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 올해 9월쯤으로 이제 상태인데 그때 이제 아주 폭발적인 그런 이제 반응을 얻기 시작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펜벤다졸이 뭔가 저거 이제 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벤조이미다졸 계열의 그 우리 구충제가 찾아보니까 3개가 있어요. 펜벤다졸, 메벤다졸, 알벤다졸. 그림을 잘 보세요. 밑에 게 펜벤다졸인데 그 개 그림 그려져 있죠. 저게 강아지가 지금 동물 구충제로 쓰이는 거예요. 펜벤다졸이. 근데 위에 그 메벤다졸 보세요. 사람 얼굴 그려 있죠. 저거는 사람 구충제로 쓰여요. 알벤다졸도 사람 구충제로 쓰이는 약물이에요. 근데 저분이 사용한 거는 그 중에 펜벤다졸. 근데 여기 보시면 화학식을 보면 이거 다 몰라도 되지만 제가 굳이 한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은 이제 오른쪽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고 이쪽만 약간씩 다르죠. 지금 저 약물은 같은 계열의 약물로서 약간씩만 차이가 나는 약물이다.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미 저거에 대한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지금 제가 정리한 내용은 한 2018년도에 그 네이처지라는 그런 논문에 실린 내용을 그냥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 작용 원리 중에서 여기 잠깐 제가 읽어보면 펜벤다졸은 여기 보면 미세소관 불안정이란 말이 나와요. 저 미세소관이란 말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요. 그 원리를 살펴봤을 때 이 미세소관이 뭐냐? 영어로 이제 마이크로튜뷴이라고 하는데 그 세포 안에 있는 일종의 권력을 이루어주는 그 작은 세포의 소기관인데 우리가 이제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세포 분열을 해요. 그건 아세요?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할 때 이 중심체로라는 물질로부터 뻗어난 이 미세소관이 염색체란 말도 있어요. 염색체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세포가 쉽게 말해서 모세포가 있으면 2개로 이렇게 분열이 되거든요. 그 분열되는 과정에 제가 참여를 해요. 미세소관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세소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세포 분열이 안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세포가 하나 있다가 2개로 쪼개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모세포, 딸세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미세소관이라는 거에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은 M 페이지에서 염색체를 적독반응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미세소관의 합성을 방해한다. 뭐가? 펜벤다졸이. 그래서 M 페이지에 머물게 한다.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 다 무슨 암호 같죠? M 페이지. 제가 뒤에는 살짝 제가 좀 그 설명을 드리려고 이 그림을 준비했어요. 세포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포 주기가 있어요. 세포 주기가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간기, 그 다음에 분열기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 영어로는 G1, S, G2 거쳐서 M기로 되는데 이 M기, 얘가 바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바로 이때 아까 그 미세소관이 분리해내는 바로 그 역할을
이때 해줍니다. 근데 그걸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포 분열을 못하고,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분열을 해서 계속 커져야 되는데 암세포를 방해해서 결국에는 암세포를 아까 자살을 이루게 한다라는 그런 원리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 MDR이라는 게 있어요. Multi Drug Resistance, 우리말로 다제 약제 내성.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 쓰다 보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다 내성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저런 이제 암세포든 이런 것들 내성이 문제가 되는데 바로 그 시스템인데 저거를 이제 회피하는 능력이 있대요. 신기하게. 그래서 내성도 잘 안 생기나 봐요. 저 약물은. 그리고 세 번째는 당대사를 억제한다. 저번에 내가 포도당이 이렇게 그 암세포의 먹이라고 그랬죠. 저 아까 저 디펜스란 분이 펜벤다졸 플러스 보조제로 사용한 거, 비타민 E, 커큐민, CBD 오일.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일단 이런 거 사용했다는 제가 제품들 일단은 찾아서 이렇게 지금 그 기재는 했어요. 이걸 같이 썼어요. 그분은. 구충제 뭔지 아시죠? 기생충이라고요. 기생충. 우리가 장내 기생충을 줄이려면 원래 흡수가 잘 안 돼야 돼요. 위나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서 장으로 바로 가서 기생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 지용성에 대해서 흡수율이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충제를 먹으면. 그래서 그 흡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 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담즙이 나와야 돼요. 우리 몸에서. 담즙이 나와야 얘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제일 녹여요. 지용성에는 기름,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나 또는 기름을 다량 먹었을 때가 이 담즙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예언 중에서 이제 펜벤다졸을 복용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식사 직후에 복용하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의 올리브 오일이나 뭐 생들기가 복용하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에. 저게 이제 오프라벨 드러그라는 게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저런 것들이 이미 쓰여있는 약들이더라. 제가 이거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오프라벨 드러그의 정의는 A라는 질병을 위해 허가된 안전한 약 B를 C라는 질병이 쓸 적절한 약이 없는 상황에서 B약이 효과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헷갈리니까 제가 그대로 넣어볼게요. 당뇨약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있어요. 당뇨약 메트포르민. 당뇨라는 질병을 위해 허가된 메트포르민 그 약을 암이라는 질병이 쓸 적절한 약이 없는 상황에서 요 메트포르민 약이 효과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이렇게 넣어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항암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오프라벨 드러그 종류가 한 3가지 돼요. 진통 소염제 종류. 아까 말한 조금 전에 얘기한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 당뇨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메트포르민.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오늘 그 나왔던 거 항기생충제 혹은 항말라리아제, 항생제, 항진균제 이런 것들이 다 알게 모르게 다 항암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미 논문에만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벨 드러그를 무작정 쓸 수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이럴 때 쓴다 정도로 정리가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3기 후기 이후나 한 4기 전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암들 같은 경우에 좀 악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번 써볼 만하다. 하지만 앞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식생활 교정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뭘 먹고 운동을 하느냐, 식생활 교정 등 환자의 치료 의지가 있는 경우에 하나고 이런 것들이 이미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 약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오프라벨 드러그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안전성 확보되어 있어요. 이미 허가가 됐기 때문에 허가가 돼 있고 약값이 싸야 돼요. 저건 경제적인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싸고 또 암세포에 타겟이 될 수 있는 약물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게 항암 효과 있는 오프라벨 드러그. 제가 구체적인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식약처 입장은 이겁니다. 사람에게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이 이미 허가돼 사용되어 왔고 펜벤다졸은 이렇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미세 소관을 억제해서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알려져 있는데 이미 이런 작용으로 허가된 약품이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식약처에서는 뭐 빈크리스틴, 빈블라스틴, 비노렐빈, 그 다음에 뭐 파클리탁셀, 도세탁셀 등등 들어본 약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슷하니까 니네 뭐 이런 거 쓰지 웬만하면 저런 거 먹지 마라. 식약처는 사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제가 마지막에 이제 요거 좀 시간 내서 좀 이렇게 뭐냐면 최근에 마지막에 이제 그 알벤다졸 얘기가 요즘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요즘 이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나왔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펜벤다졸은 강아지 구충제라 참 드러내고 먹기도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 알벤다졸은 사람 구충제로 나와 있어요. 저 약국 가면 구할 수 있어요. 저 알벤다졸. 그래서 구할 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미 알벤다졸 갖고 8년 전에 암억제 한다는 그런 논문이 있었다.
이게 이제 발표가 된 거. 하는 그 유튜버가 이걸 얘기하면서 갑자기 또 이게 지금 막 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에 요 산부인과 연세대 샌브링크 교수가 이미 이 논문을 쓴 거예요. 자, 내용을 보니까 잘 보세요. 실험실용 쥐에 단서를 이식한 후 알벤다졸을 투여했더니 암세포 증식과 복수 형상을 억제하는 항암을 검증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와 이게 대단한데 근데 저게 8년 동안 알려지지 않고 저렇게 됐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하나하나 제가 그냥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게 바로 그 논문 그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보면 일단 논문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힘들어요. 임상시험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대상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지금 누드 마우스라고 되어 있죠. G로 되어 있어요. G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저걸 굳이 나눈 이유가 저 논문이라는 거는 일단 저 G를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쓰였던 약물이 여기 보면은 알벤다졸 단독 투여군,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 투여군, 또 복합 투여군 했는데 그 중에 알벤다졸 효과가 제일 좋았다라는 그런 논문이라 사람들이 요즘 이제 와 알벤다졸 지금 먹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 논문을 볼 때 사실 논문은 엄청 많아요. 저 논문 나왔다 해가지고 뭐 된 것처럼 그 보셔야 되는 게 저거는 이제 논문이 보면 저 논문이 어떤 상황에서 실험이 됐는가, 어떤 걸 누구를 뭘 대상으로 했는가. 저게 실질적으로 그때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 8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아마 임상시험이 진행됐겠죠. 근데 실제로 아직 저거 뭐 임상시험까지 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저희 일단 G에 대해서 된 겁니다. 자, 그거 갖다가 제가 영어로 하나 제가 살펴보면 여기 보면 여기 영어로 in vivo라는 말이 있어요. in vivo.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in vivo는 뭐냐면 생체라는 거예요. 생체네. 저거에 좀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in vitro라는 말이 있어요. in vitro는 생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실험관 내에서 진행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논문이 나오면 그 실험이 in vitro에서 시행되느냐, in vivo에서 실행되느냐, in vivo면 어떤 걸 대상으로 했느냐, 사람까지 대상했느냐, 이게 다 이게 좀 고려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비타민 C에 대한 논문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비타민 C 어떻게 하니까 효과 없다라고 언론에 나오면 끝인데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그게 정말 실험실 내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이런 조건들이 굉장하게 그걸 아주 세심하게 잡아내야 그 논문이 정말 가치 있는 논문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까 그분 정말 기적의 조 디펜스라는 분은 실질적으로 그 앞에도 지금 뭐 비타민 C 포함해가지고 엄청난 논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그분이 저렇게 주목받은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막상 그런 내용을 스미스에 들어가지고 써보니까 이렇게 효과가 있더라. 딱 하니까 이제 반응이 폭발적이 있다는 거죠. 주의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시험만 대상한 것도 아니고 사람인 자기 몸에 해보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내가 얘기하냐면 조건이 쥐하고 달라요. 사람 조건. 뭐 그 몸 안에 있는 효소도 다르고 생체 내에 있는 그 환경이 너무 달라요. 이번 그 펜벤다졸, 알벤다졸 분명히 아까 말했던 이런 그룹에 속하는 분들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일기 괜히 그런 약 쓰는 사람들이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 3기 후기 이유라고 했죠. 3기 후기 이유, 사기 전이야. 혹은 이제 이런 좀 악성도가 높은 암에 있는 분들 자꾸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이제 표준 치료로 좀 할 여지가 없는 분들은 한번 해볼만 하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그 정도에서 일단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사실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저거를 꼭 해라 안 해라 그건 사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 9월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도 지금 자체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올릴 거예요. 그래서 효과 있었다는 분도 있을 거고 효과 없었다는 분도 있을 거고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까 말한 이 오프라벨 드러그라는 개념 속에서 봤을 때는 이미 논문들이 좀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 논문들이 과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시험관이나 그냥 저런 이제 그 동물을 대상으로 한 거냐 그거지만 그래도 과감히 지금 상황에서 그래 그럼 대학병원에서 시약처에서 저렇게 굉장히 보수적이죠? 저걸 왜 안 받아드릴까요?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요. 한 가지 약이 항암제가 탄생하기까지 살펴보면 저런 근거부터 시작해서 정말 10년, 어떤 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 지금 사용하려는 분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는 분들. 지금 당장 필요한 분들인데 제가 언제까지 10년, 20년 그 약물들이 허가 날 때까지 그런 거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거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건 이제 병원이나 의사들이 많이 이제 공감하는 그런 이제 어구예요. 병원에 와서 치료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치료는 정말 신의 영역입니다. 라는 그걸 뜻하는 말이에요. God cure, we care. cure란 말이 치료하다, 완전히 치료하다. 근데 care는 그냥 우리는 단지 돌보고 케어할 뿐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쨌든 끝까지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어떨까?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치료에 임하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5년 동안 또 이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암과의 정말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는 그런 기적을 한번 이루기를 바랍니다.